리뷰는 리뷰일 뿐 오해하지 말자. 17기 광수에 대한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길고 길었던 16기도 끝이 나고 17기가 요즘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이전에 17기에 비해서 뭔가 좀 순한 맛 같다 라는 느낌입니다. 17기 광수에 대한 리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이어트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어떤 사람은 나는 운동을 했더니 살이 금방 빠지더라 라고 하는 분도 있을 테고, 또 다른 분은 난 운동은 힘만 들고 체중 감량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서 식단 조절을 해봤더니 다이어트 효과가 좋더라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운동으로는 초반에 잘 빠지더니 어느 순간에 정체기가 와서 그때부터는 식단 조절도 병행하니까 요요 없이 다이어트 효과가 좋더라 라고 하는 분도 있겠죠.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아마도 답은 나에게 맞는 방법이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경험해보고 내게 적합한 방법 몇 가지를 찾아내서 그걸 하면 되는 거고, 그게 내게는 베스트인 거죠. 공부할 때에도 그렇잖아요. 정말 다양한 암기법들이 존재하죠. 종이에 적으면서 외우기, 일어서서 걸으면서 외우기, 말을 하면서 외우기, 가상의 상대가 있는 것처럼 그 상대방을 가르치면서 익히고 외우기 등등. 그 중에 최고의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아마도 나에게 맞는 방법일 겁니다. 남들이 종이에 적으면서 외우는 건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는 별로인 방법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직접 해보니 그 방법이 잘 외워지더라 라고 한다면 그게 내게는 베스트인 겁니다. 저는 사람 만나는 것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력, 집안, 직업, 외모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상대방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래서 그 상대를 내가 만나보니 다 좋은데 뭔가 이성적인 끌림이 없다면? 그러면 아무리 남들이 저 사람이 최고다 라고 해도 나한테는 별로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조건적으로는 다 별로인데 막상 만나고 사귀어보니 굉장한 끌림이 있고 성격으로도 합이 잘 맞는 그런 상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해보고 그 중에서 나와 합이 잘 맞는 상대를 선택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마도 행복한 인간관계의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에서 한 얘기들의 핵심을 한 단어로 해보자면 나답게 사는 것이 정답인 거죠. 이쯤에서 나는 솔로의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저는 아마도 17기 광수도 나답게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솔로에 출연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직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제 지인이 겪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예전에 제 지인이 어떤 사람을 연애 상대로 사귀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일상생활에서는 타인에 대한 예의범절도 깍듯하게 지키는 사람이고 자기 일도 성실히 잘하고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아서 인성이나 인격적으로도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유독 연인인 자신과의 관계에서만 이런저런 싸울 거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트러블메이커 내지는 말썽꾸러기 같은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 만날 약속을 정해놓고는 갑자기 취소해버린다던가, 만나기로 해놓고 갑자기 연락을 두절하고 휴대폰을 꺼놓고 잠수를 탄다던가, 신앙심이 독실해 보이지도 않은 그가 주말 아침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며 어떨 때는 주말 약속은 절대 안 된다고 거절을 한다던가, 연인이 싫어할 짓만 골라서 하면서 제 지인을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어서 사귀는 동안에 자주 다퉜었고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게 됐다고 하네요. 제 지인은 그 당시에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도대체 왜 그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냥 이상한 놈 내지는 나쁜 놈쯤으로만 여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 사람에 대해 이해가 갈 만한 단서 하나를 찾게 됐고 그제서야 그 사람의 면면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17기 광수가 제 지인이 사귀었던 사람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광수는 첫 등장 때의 단정하고 수수한 첫인상과는 다르게 사전 인터뷰 때에는 핑크색의 화려한 머리와 화려한 프린트의 티셔츠에 무릎 쪽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왔죠. 예전에 밤에 한강 쪽에 가면 자주 보였던 오토바이 폭주족과 같은 반항아의 모습이 저는 보였습니다. 물론 그만의 독특한 개성이라고 봐줘야 하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죠. 사전 인터뷰에서는 광주 소재의 병원에서 외과 촉탁의로 근무 중인데 8월에 그만둘 예정이고 9월부터 6개월 정도 해외여행을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었네요.
광수의 스케줄로 미루어 보아 나는 솔로의 라이브 방송 때는 광수는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광수는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서의 연애와 같은 걸 해보고 싶다고 하며 철이 아직 안 들었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솔로나라 둘째 날 아침으로 가보겠습니다. 복주머니로 얻게 된 아침 식사 데이트의 주인공은 현숙과 광수였죠. 식사하면서 광수가 먼저 현숙에게 질문을 하죠. 현숙이 언급한 남자 중에 광수 자신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것이었네요. 현숙은 대화를 나눌 때 여유롭고 편안한 느낌이 있어서 라고 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광수는 편하게 대해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라고 되묻습니다. 그 장면에서 저는 광수가 속으로는 사실은 상대방을 전혀 편안하지 않게 만드는 내 모습도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현숙이 광수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이냐는 질문을 합니다. 광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본심을 드러내는 답변을 하죠. 구속받는 걸 싫어해서 상대방도 구속하지 않는 느낌이라는 식으로 말하죠. 그러고서는 본론을 서서히 꺼내기 시작하며 문제의 축구 발언을 하죠. 연인과의 선약을 축구 때문에 변경하더라도 연인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그런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은 광수가 정말 연인에게서 이해받고 싶은 게 축구와 같은 취미 활동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광수가 연인에게서 정말 이해받고자 하는 건 아마도 그의 조금은 독특한 성향 혹은 취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부터 광수의 독특한 면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할 얘기들이 독특한 개인들의 취향일 뿐이라고 이해심 넓게 받아들일 분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은 변태스럽다 라는 느낌을 느끼실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왠지 내가 후자일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지금 뒤로 가기를 살포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얘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혹시 성향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성적으로 독특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 정도인 듯한데요. 한때는 성향자 테스트라는 게 유행할 만큼 요즘 MZ세대에서는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BDSM이죠. 연인 관계에서 구속과 훈육, 지배와 복종, 가학과 피학 이라는 독특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조금 그러한 성향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느냐 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저런 성향들을 대부분 조금씩은 갖고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향자라는 게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듯 육체적인 면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면 그리고 관계적인 면을 아우르는 취향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그러니 너무 이상한 쪽으로만 보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광수에게서 그런 독특한 성향들 중에 브레지라는 성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인과의 관계 외에서는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상적이고 모범적으로 생활하지만 유독 연인 앞에서는 아이처럼 말썽을 부리고 일부러 못되게 하고 약속을 어기고 제멋대로인 모습을 보여주죠. 브렛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연인으로부터 심적 안정감과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내가 버릇없이 제멋대로 굴었을 때 상대방이 혼을 내고 나쁜 버릇을 고치라고 지시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반응을 보면서 애정을 확인하는 거죠. 불안정함 속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애정을 확인하고 결과적으로는 안정을 추구하는 거죠. 세상에는 이런 브렛과 같은 성향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브렛 테이머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 말썽꾸러기 연인을 가르치고 훈육하면서 애정을 주는 걸 좋아하는 성향도 존재한다는 거죠. 마치 세상에는 바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도 있고 남편이 있으면 아내라는 존재도 있듯이 브렛한테는 딱 맞는 짝인 브렛 테이머가 있는 거죠. 광수는 구속받는 걸 싫어한다고 하고 축구 때문에 연인과의 선약을 변경해도 이해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자기 소개에서는 정숙에게 신우이가 다섯인 남자는 어떠냐는 짓궂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 자기에게 터치만 안 하면 된다는 대답을 한 정숙에게 더 짓궂게도 만약에 간섭이 있다면? 이라며 더 당황스럽게 파고드는 질문을 하고 자기소개에서도 자신은 불안정한 연애를 선호하기 때문에 현재 연애를 못하고 있지 않나? 라는 말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브렛들은 흔히 인성이 나쁜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남들로부터 받기가 쉽다고 저는 보는데요. 인성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 자기소개에서 광수가 꺼낸 첫마디가 뭐였냐면 자신의 핑크머리를 보고 당황스러웠을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발언이었죠.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빌런이라면 자아 성찰이나 자기 객관화를 하는 능력과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말보다도 가장 먼저 저런 얘기를 광수가 꺼냈다는 건 그가 인격이나 인성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빌런은 아니다 라는 증거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그만의 독특한 성향 때문에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툭툭 하는 것일 뿐인 거죠. 자신과 맞는 상대를 찾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제까지는 광수 입장에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는 광수를 연인 상대로 만날 여성들의 입장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광수와의 아침 식사를 마친 현숙은 데이트를 마무리하고 여자 방으로 돌아오는데 마치 물에 푹 적셔진 빨래와 같이 기운이 하나도 없고 굉장히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광수와의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식사 데이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광수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높았는데 그런 기대가 산산이 무너진 듯 보이네요. 그녀는 너무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광수의 모습에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솔직한 심정을 얘기합니다. 사실 광수의 독특한 성향을 이해하고 받아줄 여자는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수가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것처럼 연애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외롭긴 한데 자신의 이런 성향을 이해해주고 맞춰갈 수 있는 상대를 찾기도 쉽지 않아서 연애에 대한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는 게 그가 나는 솔로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도 자신과 맞는 짝을 만나서 빨리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는 서로가 맞는 성향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행복할 수 있고 주변에 피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사람마다 독특한 개성대로 사는 걸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굳이 사회에서 정해놓은 전형적인 틀에 딱딱 맞춘 삶을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저 생긴 대로 나답게 사는 것이 어쩌면 개개인에게는 베스트인 거죠. 어찌됐건 그건 그들 자신의 인생이니까요.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남자 출연자들에 대해 광수처럼 저런 독특한 성향이 있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그냥 재미로 어울릴 만한 성향들을 골라봤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재미로만 봐주세요. 일단 영수는 대기업 반도체 연구원이라는 탄탄한 직업에 좋은 피지컬에 능력과 자신감 그리고 얼굴도 여자들의 호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준수하죠. 그런데 이렇게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이 다 가진 것 같아 보이는 영수에게서 뭔가 하나가 빠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대체 뭘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운동을 좋아하고 몸 좋은 남자들에게서 느껴지는 특유의 야성미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몸이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범생 같아 보이기만 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부족한 그 야성미를 상대방 여성에게서 찾으려 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옥순에게 성모마리아 같다고 해놓고는 욕은 좀 할 수 있냐는 돌발 질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욕도 좀 할 줄 아는 야성적이고 거친 성격의 여자에게 끌리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해본 영수의 성향은 우월적이고 지배적인 쪽보다는 수동적으로 당하는 쪽의 성향이 좀 더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강한 남자에게서 그런 약해 보이는 면이 보인다면 그것도 반전 매력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영호는 여자를 볼 때 연하의 나이 그리고 자신보다 키가 작아야 한다는 것을 굳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성향적인 면에서 당하는 쪽보다는 지배적이고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까 싶어서 영수와는 반대적인 성향이 조금은 어울리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영식. 주고 다 퍼주는 키다리 아저씨나 아빠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자기소개에서 선호하는 이성에 대해 말을 할 때 눈이 큰 거라고 부분적인 말실수를 했는데 그것을 곧바로 죄송합니다. 눈이 큰 분이라며 정정하는 예의 바르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소개 때 입고 온 의상 자체도 굉장히 모범적인 느낌의 의상이네요. 그리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선풍기를 준비해 온 모습에서 세심하고 준비성이 철저한 모습도 보이죠. 영식은 자신이 파워 J라서 데이트 상대 여성분은 그냥 몸만 오면 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식에게 어울릴 성향은 대디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철. 첫 등장 장면에서는 뭔가 냉철한 분석가의 느낌이 있지 않나 싶었는데 의외로 영철로 인해 남자들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자신은 상대방을 웃겨주는 걸 좋아한다고 하네요. 자기소개에서 잘하지 못하는 노래를 여러 버전으로 하며 정말 열심히 상대방을 재밌게 해주려는 노력이 보였고 그것을 수고스럽다고 느끼기보다는 스스로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울릴 성향은 패지라고 하겠습니다. 영철이라는 이름답게 직진남의 면모를 보이며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앞에 옥순에 대한 순애보를 앞으로 보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철. 저는 아무리 봐도 상철에게 어울릴 성향이 뭔지 잘 떠오르지 않았네요. 그가 자기소개에서 말하기를
자신은 싸우는 걸 안 좋아하고 싸우는 법을 모르지만 참는 방법은 안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최대한 맞춰주는 스타일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첫 등장 때 남자들이 의자에 모여 앉아 있는 곳에서 상철이 하는 말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다 라는 식의 말을 했던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상철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 잘 모르겠고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들이 평소에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자 이곳 솔로나라를 방문한 이유도 있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다음 화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마무리입니다. 제가 이 영상 시작 부분에서 17기는 순한 맛 같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왠지 정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순한 맛보다는 뭔가 좀 달콤 쌉싸름한 맛이 더 어울리는 그런 17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